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평택 고덕 신도시 풍경을 좀 드론을 통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은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1단계 수변공원입니다. 1단계에 보면 파자풍신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죠. 파라곤 자연엔자의 제일 풍경채 신안인스빌, 그걸 파자풍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있는 쪽에 보면 동쪽에 이렇게 수변공원이라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공원도 이쁘게 만들어 놨고 나무도 잘 가꾸어 놓고, 특히나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저녁 때 보면요, 날씨가만 괜찮으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깁니다. 산책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변이 또 잘 흐르고 있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요 화면에 보면은 신동아 파밀리예요.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요 옆쪽으로 보면 또 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위락시설도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앞쪽으로 중심 상가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동아 파밀리이고 그 뒤에가 자연엔자의 동양파라곤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임대아파트가 하나 있죠. 여기 임대아파트도 좀 재미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보로서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한 3년, 2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다 황토였었어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빌딩들이 세워지고 이런 공동주택들이 세워지면서 도심의 형태가 갖추어졌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2년 반쯤에 여기 와가지고서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정말 깃발만 꽂혀 있고 뭐가 로우더라든지 불도저 같은 것들이 막 공사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여기 없는 이곳에 뭐가 만들어질까, 과연 이런 도심이 생길까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이 한 도심에서 이렇게 건설되어진 주택들이 사실은 이곳에 가격 형성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파트 앞에 보면 이렇게 점포용 상가주택들이 있거든요. 이주와 택지 약 80평, 7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이주와 택지 딱지를 받아서 이렇게 4층짜리 빌딩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4층짜리 같으면 1층에는 상가고요. 이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80%까지 나오는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2세대, 3층에 2세대, 4층에는 주인세대 해서 총 5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방을 쪼갠다든지 세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일체 금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중심 상가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위락시설이 고덕 신도시 같으면 0.6%고 상가 비율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상가 비율이 보통 3% 이상이거든요. 4%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가들이 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는 곳만 되고 대부분 다 공실이 나고 상가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이런 상가 비율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가를 활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도 돋보이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동아 파밀리라고 합니다.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 임대아파트인데, 이 공공 임대아파트는 조기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면은 당첨된 분들이 조기 분양을 받아서 이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기 분양 같으면 왜 조기 분양이 되냐면, 판교 같은 경우에 당첨받아 갖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공급을 받았던 이 임대주택이 10억이 넘게끔 형성이 돼버리니 일반 서민들이 10억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그러니까 10년 공공 임대지만 정말 10년을 다 채워서 입주하게 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10년 뒤에는 나가야 되는, 내쫓김 당하는 그런 경우가
판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요 10년 공공임대가 그냥 조기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같은 경우에도요 10년 공공임대였는데 6년째 조기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건이 됐냐면요 10년 공공임대인데 34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억 6천만 원을 내게 되면은 임대료 18만 원이면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 바로 신도시 바깥에 보면 원룸 하나도 45만 원씩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 하나 한 6평 7평짜리 원룸 하나가 45만 원인데 여기는 34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1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가서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도 5년 정도 지나면 조기 분양을 받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원 광교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짜이라고 있어요. 거기 역 앞에 12억 이상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 힐스테이트 짜이와 바로 붙어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60단지, 62단지 그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광교 호수공원 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기 분양을 했습니다. 6년 만에.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았냐면 6억대 중반 정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34평 아파트가 12억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임대 아파트는요 이번에 조기 분양 받을 때 감정가가 6억대 중반이면 거의 반값에 분양을 받았다.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조기 분양이 될 겁니다. 10년까지 지나가다 보면 평택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올라간 뒤에 임대 아파트도 10년 뒤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 너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조기 분양을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덕 신도시에 이렇게 도로가 딱 나고요. 그리고 수변 공원을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변 공원이 잘 가꾸어진 거 보면 너무나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또 점포형 상가 주택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저 동양 8호공까지 가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요 신동아 파밀리하고 요게 자이 아파트입니다. 자이는 자이 요 거리 아파트 여기입니다. 요 앞쪽으로는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버거킹도 들어왔고 맘스터치도 들어왔고 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이는 자이부터 요 거리가 상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웬만한 뭐 이디야라든지 카페, 치킨집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자 영상에서 보시는 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게 거의 한 6차선 도로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요 수변을 공원을 지나서 옆쪽으로 가면 바로 구도심이고요. 점포형 상가주택들이 여기는 빼곡히 잘 들어와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내년쯤이면은 또 건설이 돼가지고 다 지어질 텐데 이런 거 하나가 대부분 다 20억이 넘습니다. 굉장하죠. 지금도 아직 완성되어 있는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신도시고요. 이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택지를 또 조성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덕 신도시에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예상들을 해봅니다. 내년쯤이면 아마도 이런 곳이 계속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정말로 괜찮죠. 자 그리고요 여기가 서정리역이에요. 여기 서정리역인데 아직까지 서정리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만들어진 빌딩들이 없습니다. 서정리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직까지 크게 조성된 건 없지만 지금 한참 여기서 뭐 거리는 한 100m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지어졌어요. 대단히 또 임대 아파트가 올해 내에 아마도 분양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옆쪽에 이제 또 상가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계속적으로 여기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제가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 고덕 신도시에 역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바로 서정리역을 품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향후에 보면 이게 언제쯤이면 폭발적으로 개발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BRT가 개통될 때 여기가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려오면서
서정리역 같으면 급행열차입니다. 이게 급행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합니다. 출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으로는 구도심이에요. 여기 보이는 트윈자리 2가 있고 여기 아트타워, 헬스티아 같은 도시명 생활주택들입니다. 이런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거의 한 7,000세대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다 분양이 되고 완판이 되면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서정리역 구도심 쪽 같으면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신도심 쪽이 성장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이 서정리역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더라도요, 여기에 어떻게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돼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또 다 채워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정리역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이 서정리역 쪽으로 어떻게 교통이 좀 발달이 돼서 접근성이 용이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BRT가 개통되는, BRT라는 것은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BRT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BRT가 언제 도착해 있고 언제 출발하고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되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 BRT가 고덕신도시를 한 바퀴 다 돌거든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쭉 도는데요. 1단계, 2단계를 쭉 돌아서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를 돌아서 쭉 한 바퀴 돕니다. 네, 순환 시스템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이 서정리역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신도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서정리역의 전철을 다 이용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제역의 전철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제역 같은 경우는 KTX나 아니면 SRT 이런 시외로 나가는 좀 먼 거리를 자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일반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서정리역, 급행열차입니다. 이 급행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면 이 주변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서정리역 앞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고 있고 이곳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여러 상권들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중심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정리역을 많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서정리역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또 형성이 됩니다. 이쪽에. 그렇게 되면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는 구도심이나 아니면 신도심 쪽으로 넘나드는 인원들이 많아져서 이곳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늘은 평택 고덕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